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8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중국 소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75%의 강세 예상됩니다. 2100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S&P가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2%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72,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들이 4거래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34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34만 5,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포스코와 현대차 7위와 8위 모두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포스코 1% 넘는 상승세 나왔는데요. 오늘 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5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4천 원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텔레콤도 오늘 0.7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 넘게 빠졌는데 현재 26만 9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어제 1%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움직임 없이 42,7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에는 10만 원 선 밑으로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리 압박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만 2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기도 했는데 어제 1%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 1%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7만 6,500원 바라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9만 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2%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상승하면서 11만 7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7% 상승하면서 3포인트 상승한 68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8%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만 8천 원대까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7만 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세 강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강하게 움직여 주었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2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어제 0.84%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84,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조금씩 조정 들어옵니다. 어제는 11만 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5%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2% 가까이 빠지면서 10만 8천 원 선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토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1% 상승하면서 55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18만 9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89,2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롱디 시즌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1.84% 상승하면서 38,6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파라다이스를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반박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단체 관광이 허용됐다는 소식이 일부 전해지면서 아직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전일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전일 외국인 기관에 강한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1위 사업자로서 2017년 4월에 영종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를 개장하면서 국내 카지노 업계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올해 9월 2차 시설을 개장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레저 시설을 확충을 했고요. 초기 비용 부담은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외형 확대를 통한 중장기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봅니다. 대변수 영향으로 부진이 장기화됐던 중국인 VIP 성과가 2019년에 성장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17년 사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국인 방한객이 전년 대비 48% 급감해서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인 VIP 성과가 2018년 바닥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인 VIP 월드라백이 상반기에 1,000억 정도 수준에서 하반기에는 1,300억에서 1,400억대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0월 같은 경우는 최근 국경절 특수로 인해서 2,237억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올라왔고요. 성장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의 성과가 확대되고 있고 기존의 워커힐이나 제주 그랜드, 부산 영업장 실적이 회복되면서 2019년 이익 개선을 견인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클럽과 스파, 부티크 호텔 등 2차 시설 개장으로 일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파라다이스 시티의 중장기 성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향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정상화가 된다면 본격 성장 구간에 진입하면서 카지노와 호텔 양단에서 수익 호전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파라다이스 시티의 2019년 매출액에 대한 추정은 3,600억대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 77억 원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시티의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어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기도 했는데 오늘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본격적으로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R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9일 날 주셨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CJ 제일제당 각각 3% 그리고 8%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9일 날 주셨던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12% 넘는 상승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8일 날 주셨던 BH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그리고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승세에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 특징적인 것은 10월 26일 날 주셨던 엔지캠 생명과학이 벌써 2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놀라운 것은 11월 13일 날 주셨던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벌써 24%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9일 날 주셨던 엔지캠 생명과학 3% 그리고 조이시티 5.66% 정도의 상승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11월 5일 날 주셨던 연우 13% 그리고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시죠. 5위에는 대한해운 5% 넘게 그리고 4위는 BH, 3위에는 CJ 제일제당 올라와 있고요. 1위와 2위에는 각각 엔지캠 생명과학 그리고 애경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시죠. 1위에는 여전히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위에는 쌍용양회 올라와 있는데요. 14%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3위에는 연우 그리고 4위에는 와이손, 5위에는 조이시티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 8 함께 만나보시죠. 8위부터 4위까지 함께 보시면요. 8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는데요. 19%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7위에는 김유은 연구원의 풍산이 19%, 그리고 6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JYP 엔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19% 넘는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와 5위에는 각각 20% 넘는 수익률 내고 있는데 5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엔진캠 생명과학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정지환 팀장의 AD 테크놀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이틀 만에 22%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고요. 32%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인데요. 약 하루 만에 벌써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3위에는 원종윤 팀장의 KMW 올라와 있습니다. 23%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11월 9일 날 애경산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은 제가 성장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804억.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22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애경산업은 이제 화장품이 주요인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사업 자체가 많이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위주에서 수출이나 면세 등비를 전략을 바꿨죠. 사실 이 회사는 1995년에 포인트라는 것을 제품을 출시를 해서 2006년에 루나, 그 다음에 2011년에 에이지 투어니스를 론칭을 함으로써 브랜드를 기반으로 영업을 확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죠. 사실 에이지 투어니스는 여성의 가장 아름다웠던 20대의 피부 표현을 모토로 해서 시작된 브랜드죠. 최근에 보면 홈쇼핑 채널 의존도를 낮추면서 온라인 수출 면세 채널에 집중을 했는데 매출이 2017 홈쇼핑 42%에서 올 2분기에는 30%까지 감소했지만 수출은 오히려 23%에서 35%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2017년 홈쇼핑이 40%, 올해 2분기는 24% 줄은 반면에 수출은 50%에서 69%로 확대를 했습니다. 수출은 사실은 고마진 채널이기 때문에 수출 매출이 확대할수록 동사는 수익성 개선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1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뉴욕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나스닥 지수와 함께 상승세를 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오늘 상승세 나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7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46% 상승하면서 21만 9천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고 LG화학 0.58% 상승합니다. 34만 4천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포스코와 현대차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포스코 오늘 상승세 강한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000원 회복하고 10만 4천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0.75%,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2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한지수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합니다. 강보합권에서 4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2100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2097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0.55% 상승하면서 685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CJ E&M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앞에 두고 있는데요. 69,3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0.56%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71,400원에 움직이고 있고 CJ E&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한 때는 8%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폭 조정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만 2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0.39% 상승하면서 7만 7천 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HLB 0.24% 상승하면서 8만 3,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가 0.77% 상승하면서 55만 3,2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1% 넘는 강한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8만 9천 원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즈도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0.26% 상승하면서 3만 8,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인바디 되겠습니다. 인바디는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 의료기 업종 대비 퍼가 25인데 인바디는 퍼가 14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 기준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73억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기대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액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50이지만 실제로 그 기대치보다는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전문가용 인바디는 9.3%로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가정용 인바디는 30%, 의료기기는 8% 감소한 전년 기저효과로 인해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직접 영업 전략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해외 시장 부문은 동사의 그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 시장 침투율이 5에서 30%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미국이 21%, 중국은 17%, 일본은 13%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외 판매는 그 체성분 분석이 생소하다는 점에서 대리점 방식보다는 직접 맨투맨 영업 방식이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매출 비중이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화에 성공한 지역이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은 매년 20%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현재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3대 법인 지역 수준의 성장 스토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마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제품 특성상 고마진 정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 고객이 B2C가 아닌 B2B, 병원이나 피트니스 클럽 등으로 가격 저항이 매우 낮습니다. 또 동사의 고객들은 동사의 제품을 통해서 부가수입, 개인 PT라든가 건강검진, 한약 처방 등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부위별 임피던스 값을 직접 측정하면서 경험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가장 정확하게 체성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체성분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다각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의료기기 영역, 혈압계나 신장계 등으로 다각화를 진행 중인데 사실 매출 비중이 2015년에는 6.5%를 미미했는데 올 3분기에는 8.8%로 좀 증가를 한 모습이고요. 또한 동사의 혈압계가 유럽 고혈압 학회 임상시험을 통과함에 따라서 해외 판매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제품 인바디 밴드, 인바디 다이얼은 인바디 밴드를 통해 확보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성장력 둔화는 직접 영업 확대 전략의 영향으로 딜러 매출이 좀 부진했기 때문인데 여전히 법인 매출은 견조하고 동사의 성장 스토리와 실적 모멘텀이 훼손동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는 어차피 경기 순환자보다는 성장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여전한 가운데 역사적 저점 순위 밸류에이션에 주목할 시점으로 보고서 내년에는 분명히 새로운 의료용 하이엔드 모델의 신제품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4,8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옥스는 1999년에 삼성테크의 직원들이 나와서 설립한 회사로서 영상기기 솔루션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는 338억, 기대치인 308억을 상회를 했습니다. FPDR 부분 25.4% 증가, 기타 부분은 약 900%가 증가하는 등 의료기기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업용 카메라는
2.8%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70억이지만 시장 기대치 57억을 훌쩍 뛰어넘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형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 내에서 영업이익률이 20.6%까지 크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 투자 포인트는 일단은 주력 사업의 변동성이 축소된 게 확인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의뢰형 디텍터 FPDR인데 실제로 매출 비중이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통과한 엑스레이 빛신호를 전자신호로 바꿈으로써 모니터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글로건 지금 현재 치킨 게임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ASP 하락을 주도했던 시장 1위 기업이 OPM이 2016년 1분기에 16.8%에서 올해 3분기에 무려 3.1%까지 하락을 했죠. 이 과정에서 저가의 중국 업체들이 퇴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미국 기업들에는 중국향 수출 물량의 관세 증거로 상대적으로 우리 비옥수는 아마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카메라 매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의 OLED 관련 카펙스 투자세에 대한 기저효과가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진정이 됐습니다. 소재 산업 특성상 매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여전하지만 대규모 실적 하락 요인이 제거됐다는 점과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대감이 존재한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신규 성장 동력인 TDI 라인 카메라도 느리지만 조금씩 외형 성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 장착되는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제작하고 있죠. 세 번째는 신사업인데 RFDR 매출액이 약 5%밖에 안 되지만 향후 동사의 TF 동향성 디텍터인 RF 부문은 동사의 신규 성장 동료로 기대되는 사업부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이 높은 치과 영역에서 시작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CMOS 디텍터가 대부분은 치과 영역에서 높은 품질과 단가 경쟁력으로 시장 침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분기 들어서 그동안 동사를 괴롭혔던 실적 기저효과가 진정되고 있고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치과형 디텍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향하의 폭을 결정한 중요한 사업 부분이 되겠죠. 동사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고정비가 낮은 동사의 마진 구조를 고려할 때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면 영업이익률은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가 목표가는 41,800원, 손절가는 32,100원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사실 어제 보면은 그레이드 홀딩스가 한직칼 지분 9%를 취득하는 공시 때문에 지금 한진그룹의 한직칼이 이제 지금 동요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행동주의 이런 펀드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계속 개입함으로써 아마 경영에 간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20년 동안에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행동주의 투자가 중요한 전력으로 부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타국가 대비 아직 투자자 개입 사례가 적었지만 2018년 올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리인 스티리석 코드를 도입에 따라 한국에 진출하는 해외 행동주의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제도 취지에 대한 투자자의 의구심과 일본 기업 대비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극적 대응 고려 시 초기의 성공 사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지금 2020년까지 단계적인 주주제한권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초기부터 적극적 의혹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개선 공부가 즉각적인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는 배당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해서는 결국은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사모펀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헤지펀드하고 PF 펀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PF 펀드에 대한 어떤 10%까지밖에 취득을 못하는데 그거를 완화함으로써 일단은 사모펀드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에도 경영에 참가하는 이런 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이러한 자사주 매입에서 주가 상승에 분명히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오리온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오리온 아시겠지만은 2017년 6월에 회사가 분할이 됐죠. 그래서 브랜드 사용 수익, 임대 수익, 종속계도 배당금이 이 회사의 주요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업 보면 아시겠지만 초코파이, 그 다음에 웰빙 트렌드, 닥터유, 마케도 제품 통해서 프리미엄 제품 시장을 선도해 왔죠. 사실 보면은 뭐 올해도 꼬북칩이라든가 생크림 파이, 오 그래놀라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 신사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초코파이 하우스 매장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올해 계획했던 어떤 그 3% 신장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시장이 중요한데 해외 시장은 결국은 중국이겠죠. 중국. 지금 우리나라 어제도 중국 관련지도 올랐는데 제가 이제 키포인트를 중국으로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오리온도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제품을 잇따라 시키면서 현재 4개 제품 생산 법인을 바탕으로 여전히 중국 시장 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 딸기 초코파이, 체리 큐티파이, 그 다음에 올해 꼬북치, 혼다칩 등 스낵 신제품 등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엔 이제 이러한 중국에서도 유통 채널을 이제 1, 2급 도시에서 상급 도시까지 일반 슈퍼 채널로 소매점 판매 강화를 통해서 채널망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래서 미래 시장이 동남아 시장, 특히 베트남 법인이 훌륭한 수출 교두보를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외에도 또 러시아 법인 역시도 초코파이, 초코송이와 같은 브랜드 파형으로 거대한 러시아 소켓 시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일단 히든 밸류가 생수사업입니다. 생수사업이 내년에 1,200을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생수사업을 통해서 매출 자체가 내년에는 850억, 2020년에는 1,500억, 2023년은 4,500억을 예상하면서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캐시파고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쇼박스, 우리 영화 업체죠. 쇼박스가 매출이 보면은 전체 시장 점유율이, 관객 점유율이 5.3%, 한국 영화는 1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암수살인이 올해 370만 동원을 했고, 그 다음에 올 11월에 성난 항소, 12월에는 마야강, 그래서 마야강의 제작비가 무려 150억으로서 아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배당, 어떤 지주회사, 어떤 키포인트를 해서 오리온 홀딩스를 추천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7,800원. 손절가는 14,000원 일단 짧게 수익률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인데요. 먼저 처음 만나본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내 시장 말고도 해외 시장으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어서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코멘트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의 종목들을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 전에 먼저 리뷰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천을 해주신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요. 하루 만에 목표가 터치하면서 24% 상승세에 나왔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제 추천 이후 빠르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주력 사업인 이제 개인머니 서비스가 제일 외국인들에게 이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제 노령화로 노동자 수가 좀 부족해지면서 이제 일본 정부는 이제 외국인 기능 시스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비례해서 국제 송금 서비스 수요도 이제 가파른 증가 추세입니다. 동사는 일본 내에서 이제 외국인 국제 송금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데 이제 성장 잠재력이 큰 위험이 크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급등을 보이고 이제 목표가 도달할 만큼 이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이제 10,000원 정도 기준선으로 이제 목표가 12,000원 정도까지 다시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반 정도는 계속 가지고 가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한세S24 홀딩스입니다. 이제 동사는 한세실업이 2009년째 한세실업과 이제 한세S24 홀딩스의 인적 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인데요. 대표적인 상장 자회사로 이제 의류 사업을 영위하는 한세실업과 이제 국내 온라인 도서 판매 1위 업체인 예스24가 있습니다. 이제 또 그동안 한세S24 홀딩스 순자산가치 기여도 대부분은 한세실업 역할이 좀 컸으나 이제 비상장 자회사 한세드림의 가파른 매출 성장으로 향후 지분 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제 미국 콜로 지금 좀 호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세실업 고객사 90% 정도 이상이 미국 업체입니다. 이제 미국의 의류 전방 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고 이제 과거 호황기 수준의 오더 반등 기대감 낮출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판매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이제 고객사의 재고 리스토킹에 대한 기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좀 하회한 점은 있었지만 이제 한세실업의 턴어라운드와 이제 또 한세드림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제 주요 미국 바이오향 수주 증강과 이제 또 면화 가격 하락 등 이제 우호적인 환율 흐름으로 이제 전년 동기 수준 영업이익을 시현했습니다. 한세드림 또한 국내 플레이키즈의 매출 확대 및 이제 중국의 모임 언론의 판매 호조로 이제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한세드림 중국 법인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82억 원 정도를 이제 또 시현하게 기대되는데 이제 외형 확대에 따른 수익성 향상으로 이제 10%로 이제 근접한 연간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뭐 리바이스 키즈라든지 뭐 신규 브랜드 런칭 효과, 그리고 중국 모임 언론 실적 확대에 지속적으로 이제 뭐 퀄리수 제도약으로 2019년 한 단계 좀 점프업된 성과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세실업은 전방 업황 개선으로 실적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24는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좋은 오프라인 중고서적 사업과 이제 또 마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동아출판 또한 또 연 80억 원대의 또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수익 창출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세 S24홀딩스는 시가총액이 3,6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뭐 턴어라운드 함께 이제 가치 재평가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략은 또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8,400원, 목표가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좀 준비해드린 종목은 크리스 FNC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또 98년 5월 설립된 이제 스포츠 의류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골프웨어 인지도 1위인 이제 브랜드 이제 파리게이츠를 보유한 업체이고요. 이제 17년 국내 기준 골프웨어 분야 매출 1위, 매장수 2위를 기록한 골프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크리스 FNC는 골프웨어 브랜드 인지도 1위인 파리게이츠를 포함해 뭐 팬텀이나 핑이라는 이제 3대 브랜드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각 브랜드를 통해 30대부터 뭐 60대 분들까지 각기 다른 연령을 통해 공략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크리스 FNC는 18년 상반기 기준 총 523개 오프라인 매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각 브랜드별로 채널별 비중의 차이를 둠으로써 이제 뭐 타겟 등으로서 뭐 이제 공략을 위한 브랜드별 유통망을 특화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국내 골프 시장 자체는 이제 또 퍼블릭 골프장 확산에 따른 골프 인구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웨어 시장 또한 골프 인구 증가와 함께 동반 성장하였고, 이제 크리스 FNC는 골프 인구 증가 중에도 특히 여성 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입니다. 디자인이나 높은 트렌드 민감성이나 뭐 다양한 아이템 등을 선호하는 여성 이제 골프웨어 특성에 부합하는 브랜드 보유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골프웨어 시장에서 뭐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이고요. 사실 골프웨어 자체의 특징이 이제 스포츠웨어의 일종이지만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제 또 일반적인 기능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좀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디자인 같은 부분을 좀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짚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영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뭐 골프의 대중화가 전개되고 이제 패션 민감도가 높은 또 여성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제 골프웨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골프웨어 산업은 이렇게 전체 의류 산업 대비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크리스 FNC 같은 경우 이제 여성 골프 인구의 증가, 이제 낮아지고 있는 입문 연령 등과 같이 골프 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좀 다양한 브랜드 론칭으로 대응하며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보유 브랜드마다 타깃으로 하는 스타일과 선호 연령대, 가격과 이제 또 폭넓은 고객군을 확보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좀 꾸준한 신규 브랜드 론칭이나 온라인으로 이제 유통채널 확장 같은 것을 통해서 국내 골프웨어 시장 성장에 대응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좀 많이 감소했는데, 또 인지도가 높고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는 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 고가 신규 브랜드의 백화점 입점 수와 주력 브랜드의 대리점 수를 늘려서 외형을 키우고 또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제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이제 장초에 좀 떨어졌지만 현재가 공략 가능하시고, 손절가는 21,000원,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종목은 대웅인데요. 대웅은 이제 대웅제약 그룹사, 또 대웅바이오, 대웅개발과 대웅생명과학을 주요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 중에서도 대웅바이오의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금년 또 2, 3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제 보톨리늄 톡신 나보타의 글로벌 출시도 가시권에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력 사업의 이제 자회사인 대웅제약도 글로벌 사업에 집중 중이고 기업 가치가 상승 중입니다. 또 특별히 대웅바이오의 영업 실적 성장이 굉장히 주목돼서 오늘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100% 자회사인 대웅바이오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웅바이오는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공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력 품목인 이제 치매 치료제인 이제 대웅 글리타민 매출액이 2016년 415억 원에서 2017년 555억 원으로 성장한 걸로 파악되었고 2018년 상반기에 이제 332억 원으로 증가를 해서 이제 18년에는 68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치매 치료제인 이제 아리세트나 뭐 제네릭 베아세트 같은 경우 상반기 38억 정도로 성장하는 등 제네릭 의약품 매출이 고성장 추세입니다. 또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서 분기별 영업이익 규모가 갱신되는 모습이고 판관 비율이 또 29% 내에서 안정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또한 이제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주사에게 이제 보톨리는 톡신 나보타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요. 나보타 관련해서는 미국 FDA에서 요청한 이제 최종 보안 요구 공문에 대한 보안 자료를 또 2개월 일찍 8월에 제출함에 따라서 6개월 후인 이제 내년 초경 미국 FDA 승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와 유럽에서 GMP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19년 중에 이제 FDA 승인까지 된다면 이제 미국과 유럽, 캐나다까지 수출이 시작될 예정이고 이제 나보타 FDA 승인인 바에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대웅까지 이제 주가에도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동사 주가가 하락해서 적정 가격과 좀 크기 차이는 좀 발생하고 있는데 대웅바이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나보타 가치 상승으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크게 좀 할인된 수준으로 판단해서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며칠 현재가 공략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5,600원, 목표가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좀 찾고 계실 텐데 첫 번째 추천을 해주신 한제예스24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유아복 시장에서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만나본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는 패션에 민감한 이 여성들의 골프 인구 증가로 좀 장기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물산입니다. 이 삼바 영향으로 3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만 3천 원에서 출발을 해서 10만 2천 원대까지 저가를 찍기도 했고 또 10만 3,500원까지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좀 불안한 모습인데요.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로 항복은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행정소송 할 텐데, 그러한 이슈가 아마 계속 언론에 나올 때마다 아마 주가는 출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보시면 최근에 삼성물산에 대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거 주식을 봤을 경우에 정부 정책에 반해서 이기는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삼성물산은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겠지만 신규로 진입한 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가 완결될 때까지는 일단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물론 지금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오른다 하더라도 상승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인데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KOGI의 지분 매입 소식에 오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급등하는데요. 8% 넘게 상승합니다. 이용우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진칼이 이제 경영권 분쟁 조짐을 좀 나타내면서 급등세를 굉장히 좀 오늘 나타났는데 또 시가에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제 KDGI가 또 경영창을 선언한 만큼 이제 지배구조 개선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으로 좀 확인되는데 또 이사의 장악 여부는 또 우호 지분 확보에 또 달렸지만 이제 한진그룹 자체가 최근 좀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만큼 이제 또 소액 주주들이 또 의견권을 위임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 급격한 변동성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투자는 좀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투자 전략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날 AD테크놀로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22%입니다. 현재 13,500원이고 이 14,000원을 목표가로 주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추천 후에 이틀 연속으로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SK 하이닉스와 이제 34.14억 원 규모의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IC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호재 공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몰리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이제 AD테크놀로지는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7월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공시를 보고 해당 기업에 확인을 해보니 SK 하이닉스양 낸드 컨트롤러 IC를 대량 양산 공급하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정보를 얻게 됐는데요. 이에 이제 기업 가치가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천 당시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동사의 이제 기존 제품인 모바일 낸드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앞으로 PC와 서버용 SSD 컨트롤러까지 제품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어서 실적 성장성이 이제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분간 이제 성장 기반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5G용 RFIC 그리고 IoT용 칩셋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등 개발 중에 있어서 추가로 대규모 양산이 이어지는 제품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1차 목표가 14,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보조지표를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과매수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장기 이평성들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수급 측면에서 받쳐준다면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2차 목표가는 15,500원에서 17,000원 선, 익절가는 11,000원 선으로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금일 추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명성 TNS인데요. 명성 TNS는 2차 전지 이제 분리막 디스플레이 편광필름 제조 설비 전문 기업입니다. 크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중국 2차 전지 투자 확대와 전기차 및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으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먼저 이제 동사의 수출 비중은 이제 76%에 달하는데 이 중에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약 8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 육성 정책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 이제 분리막 생산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 동사 이제 분리막 생산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발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는 이제 국내외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과 납기 대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이제 앞으로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성장을 되면서 동사의 2차 전지 분리막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하는 중인데 동사의 디스플레이 편광필름 제조 설비와 기포 제거 장치 역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동사는 일단 올해 9월에 상장을 했고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 현재 이제 공모가 부근에서 특이 수급이 보이고 또 기술적으로는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을 이루면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이 약세로 주도 섹터가 없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추후 성장 산업인 전기차와 이제 5G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 순절가는 17,500원에서 18,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어제 미국의 펜스 부대통령이 내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늘은 남북 항공 실무회의가 개최됩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좋은 흐름 이어갔던 항공주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초반부터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64% 오르고 있고요. 2101.40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5분봉으로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살짝 눌리는 듯 했지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현재 210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200억 원 이상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7% 현재 가까이 오르면서 4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42% 상승세 보입니다. 7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5%가 넘게 급등했었는데요. 오늘도 3.2% 추가로 상승하면서 22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73%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34만 4,5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포스코도 오늘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6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25만 5,5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 어제와 종가와 동일하게 10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도 1.12% 상승하고 있습니다. 27만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23% 소폭 조정받으면서 4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같이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큽니다. 1.34% 오르고 있고요. 현재 690.49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차트 확인하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오늘 강보권에서 동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상승 그래프 그리고 있고요. 현재 69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바이오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에 이어서 4%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7만 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신라젠이 오늘도 3%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7만 3,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이 어제는 8%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은 1.8% 이상 하락하면서 21만 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이 어제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0.5% 이상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7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했던 HLB 오늘도 추가적으로 2%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메디톡스도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3.5%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마찬가지로 3% 이상 상승하면서 19만 3,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오릅니다. 0.09% 상승 중이고요. 11만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0.6%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롱 티슈진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쿠쿠홀딩스가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1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현대미포조선이 6%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무상 증자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가 5% 가까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동원 F&B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가파르게 상승 그래프 그리다가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2.45% 하락 중이고요. 2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마찬가지로 2.39%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한일홀딩스 오늘은 2.38% 하락합니다. 6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B손해보험과 LTDC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인기를 받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삼성전자, 2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셀트리온, 4위에 신라젠, 5위에 SK하이닉스, 6위에 DPC, 7위에 호텔신라, 8위에는 한진칼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의 규격을 적용한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DDR5는 DDR4를 잇는 차세대 D램 표준 규격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차세대 시스템에 최적화된 제품인데요. 최근 개발한 2세대 10나노급 8기가비트 DDR4에 이어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0.14% 소폭 오르고 있고요. 71,9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 호텔신라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중국 단체 관광 재개와 어닝 서프라이즈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중국 온라인 여행사들이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호텔신라를 포함한 면세점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고요. 특히 호텔신라는 전년보다 124.2%나 증가한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0.12% 현재 조정받고 있고요. 8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박기환의 저가 매수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좀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날 추천을 해주신 이 에이블 CNC가요. 약 이틀 만에 벌써 16%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알령에 따른 그동안의 화장품주가 실적도 안 좋고 판매도 안 좋고 많이 안 좋았었죠. 그래갖고 그동안의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짓눌려 있었던 것이 한번 분출했다. 여기에는 다시 단체 관광, 그리고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해서 서로가 교차 방문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호재가 됐던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그동안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정 정도까지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최소한 급락에 대한 반등만큼은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에이블 CNC의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한 12,000까지의 이제 목표가는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펀드사에 인수되면서 막대한 작업을 통해서 M&A도 통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 부진의 만행을 새롭게 미샤라는 리뉴얼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의 리뉴얼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시키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어려움을 또 온라인으로 개척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이 회사의 에이블 CNC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보다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이런 종목들의 어떤 탄력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화장품주의 이제 접근성에서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한 12,000원까지는 갖고 계신다면 더 보유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반도체 관련 장비주 그리고 재료주 이런 쪽에 있는 DN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낙폭이 또 제일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의 이런 섹터가 바로 반도체 장비주 이런 거였는데, 이런 낙폭과대에 대해서 최근에 선별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NF 같은 경우는 3분기의 영업이익이 딴 데는 20%, 50%씩 다 감소하는 이런 상태에서 24.9% 증가, 영업이익 50억을 내면서 새롭게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는 이제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발주해서 쉬게 되면은 꾸준하게 발주가 안 나오면은 수주절벽이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DNF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DPT 이런 제품, 소재 중심의 어떤 제품을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들어가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일단은 꾸준한 어떤 매출로 인해서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뭐 고점 논란 이런 거지만 호황입니다. 호황때이기 때문에 또 DLF로는 꾸준하게 그것도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회사는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또 결의하면서 꾸준히 보면은 기타 매수에서 들어오는 것이 1월 24일까지 자사주 30만 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리 차원에서도 일단은 일정 정도 저점을 형성하면서 한 단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있는 바로 직전 단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요즘 뭐 저점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저는 가격 전략은 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F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리뷰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날 MCNX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13%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MCNX를 추천을 드릴 때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뭐 휴대폰이나 차량용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바이오 때문에 많이 흔들릴 와중에 휴대폰 업체도 그렇지만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관심을 좀 받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주가는 견조한 흐름 이후에 최근에 이제 다시 어제 같은 경우 급등을 좀 다시 보였습니다. 뭐 시장 탓도 있습니다만 어제 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추가 상장이 이제 20일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오늘하고 이제 월요일까지만 소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난번 말씀드린 정고점까지 돌파가 가능하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IT 업종이 계속 다른 업종보다는 실적이 좋다는 게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뭐 기존 IT 스마트폰이나 이제 블랙박스나 생체 인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향후에 더 주가에는 상승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지난번에 드렸던 가격 비슷한 가격으로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조금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뭐 기분 좋게 상승 출발 이후에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마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논란적인 부분들이 이제 결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시장을 안정화는 보일 수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7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며칠 전 중국이 미국의 무역 관련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전했고 대중국 강경파로 보이는 이제 나바로 백악관 정책관이 역할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양국 분쟁에 대한 해결 기대감을 계속 높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브렉시트 초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장화는 점점 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반등이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오후까지 이 상승세를 지켜내기만 한다면 다음 주까지 계속 큰 이벤트가 없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확인하셔야 될 건 이제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느냐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고요.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나타났던 IT 업종이나 2차 전지 업종들이 실적과 함께 무난한 흐름세나 반등세를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최근까지 변동성이 컸지만 논란 이후로는 이제 각자 회사 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오늘부터 계속 보여주고 앞으로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형 바이오주들이나 제약주들이 이제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주도주로 다시 등극하느냐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소형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양호했던 종목들은 조금 더 빨리 상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에 대한 허용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테마주들이 많은데 그 관련 테마주들과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함께 관심을 가지면 좋은 증시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와 IT 업종들이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IT 업종 중에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테스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에서 상위 랭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수의 펠미스 업체들을 매출처로 확보를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SOC라든지 CIS, 스마트카드라든지 이런 제품 생산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 확장에 따른 테스터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크게 확대되었고, 매출 급증에 따라서 원가 부담 완화로 인해서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MCU나 OLED 드라이브 IC나 CIS 등 이런 제품의 다각화 부분들은 비메모리 후공정, 외주화에 따른 비중 확대 등을 통해서 외형 성장도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스마트카드 IC 추가 물량이나 4분기 신규 스마트폰 물량 등의 반영 등으로 인해서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메모리 업체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의 성격을 가진 비메모리 업체로서의 전방위적으로 업체의 생산 효율을 가진 생산 능력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64억 원의 테스터 구매 투자는 2012년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인데요.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이나 이런 쪽들이 듀얼이나 트래프 카메라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7개의 카메라에 장착이 될 전망인데, 향후 자율주행차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추가적인 안정성에다가 성장성을 가미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미 주력사 쪽에서는 11라인 D램을 CSI로 전환하게 되면서 향후 매출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서 이번 264억 투자가 향후에는 2배 규모로 아마 성장성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막바지 이제 수급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IT 장비주로도 진입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10월 시장과 함께 불안한 모습을 한 번씩 보여줬습니다만,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 시도를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25,500원에서 23,500원 추천 매수가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0원,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3만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